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외 국내 신규 공급 중단이 악재인가 호재인가 제대로 알아보자. 셀트리온 마이너스 5.92%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3.98%, 제약은 마이너스 3.30%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전쟁 이야기 때문에 시장 전반이 안 좋은 상황에서 레키로나주의 국내 공급 중단이 악재로서 가세를 하면서 낙폭이 더욱더 확대되고만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낙폭을 약간씩은 만회를 하면서 아래 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은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레키로나주의 국내 공급 중단이 악재인지 호재인지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대서특필된 모습이죠. 레키로나주 공급 중단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침부터 약세의 모습이 나왔고, 여기에 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오후장 가서 더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이 내용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요. 방역당국에서는 그동안 남아있는 레키로나주를 쓰고 다 소진되고 나면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신규 주문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제약이 지난 12월 27일 날 질병관리청하고 레키로나 5만 명분에 대한 추가 공급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한번 국내 투약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작년 2월 17일부터 12월 30날까지 36,033명을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12,992명을 처방을 했죠.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49,025명을 처방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요. 그렇다면 49,000명을 처방을 했는데 계약을 한 것은 지난 12월 26일 날 5만 명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기간은 2022년 1분기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추가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과 질병관리청이 계약한 내용들을 다 찾아봤는데요. 이 계약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딱 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게 날짜가 12월 26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의 것은 계약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액 규모로 봤을 때도 이것은 공시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했다는 이야기는 이 한 건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이전의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21년 12월 26일 이전에, 즉 30일 정도까지 한 36,000명분에 대한 계약은 뭐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특별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목에 몰아서 5만 명분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36,000명에 처방한 이 계약건들은 어디 갔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저께 보도자료를 발표한 셀트리온 제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3,987억이고 영업이익이 477억인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레키로나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황이죠. 기존 품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더라도 레키로나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 지난해 주력 품목 중심으로 성장세가 나왔고, 또한 신규 품목들이 가세를 했고, 올해 역시 기존 주력 품목과 신규 품목으로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레키로나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리송해지는 상황입니다.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만 명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2021년에 계약을 했다고 치고요. 그것은 어차피 작년 재무제표에 다 반영이 돼버린 것이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난 12월 26일 날 계약했던 올해 1분기 분량 5만 명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올해 2022년 매출로, 왜냐하면 연말에 계약을 한 것이니까요. 잡히게 된다면은 5만 명분이니까요. 4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25억 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225억 원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올해 2022년 매출로 잡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 제약에. 그렇다면은 셀트리온과 연결 재무제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셀트리온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셀트리온의 연결 재무제표상의 매출로 들어가는 것이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 정도의 매출이 오히려 들어온다. 물론 이익은 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은요. 따라서 원래도 매출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악재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가장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3만 명분까지 포함을 해서 5만 명으로 계약을 했다고 친다 하더라도 원래 2만 명분이잖아요. 90억 정도는 매출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계약 관계는 잘 모르니까요. 그렇다면은 3만 명분, 3만 6천 명분을 작년적으로 계산을 했다고 친다 하더라도 135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셀트리온 제약의 작년 매출액 전체가 3,987억 원이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전체 매출액에서 레키로나주 국내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3.4%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악재가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약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레키로나주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자, 셀트리온이 지난 4분기에 레키로나주의 매출 비중이 17%에서 1021억 8,700만 원이었죠. 그리고 3분기에는 금액으로 약 40억이 조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1% 미만이라 했기 때문에요. 2분기에는 345억 4,4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1분기에는 2%에서 91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작년 2021년 전부 다 통 1년 전체를 합치게 되면은 레키로나주 매출이 1,498억 7,100만 원이죠. 약 1,50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올해 2022년에 이 부분이 완전히 제로 없다고 감안을 했을 때는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1,500억 규모의 다른 부분에서의 매출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과연 그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것은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죠. KTB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요. 다른 부분 말고 레키로나 부분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원래 1459억으로 잡았는데요. 왜냐하면 3분기를 제로로 잡았잖아요. 그러나 아까 계산에서는 3분기 최소한 40억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1,500억 전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2022년에 레키로나주를 33억 잡았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국내 5만 명분 계약건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225억이나 되는데 33억 밖에 안 잡았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33억 밖에 레키로나주를 잡지 않았지만 셀트리온의 전체적인 올해의 전망은 2조 1667억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레키로나주가 없어도 다른 부문에서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추정이긴 합니다만요. 2021년에 비해서 14.6%나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잖아요. 따라서 이 1,500억 가까운 레키로나주의 2021년 매출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제품 쪽에서 메꿀 수 있고 더 많이 메꿀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뭐 문제 없는 것이고 셀트리온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민되는 것은 그동안 만들어놨던 재고자산이 어떻게 되느냐, 레키로나주 얼만큼 만들어놨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것은 이번에 발표한 셀트리온의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 확정치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잠정치이기 때문에 예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재고자산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2020년에 3,856억의 재고자산이었잖아요. 이것은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4,812억이니까요. 퉁쳐서 쉽게 약 1,000억 정도의 재고자산이 늘었다. 이 1,000억이 늘어난 재고자산이 100% 다 레키로나주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최소한 60%라고 친다 하더라도 약 6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가장 비관적으로 1,000억 다다 이렇게 본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건 다 버려야 되는 것이냐?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죠.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레키로나주는 원료 의약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최소 5년입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이제 안 팔릴 건데 그게 아니죠. 흡입형 레키로나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소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 레키로나주를 개발하면서 들어갔던 개발 비용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건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2020년 재무제표와 2021년 재무제표에 2년에 걸쳐서 개발비는요, 반영이 이미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를 봐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다. 남아있는 레키로나주 재고자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hợp의평으로 가겠다,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요,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셀트리온 제약의 영업이익률 측면을 한번 보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레키로나주가 원가로 팔았기 때문에 남는 게 없었잖아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나,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게 되면은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6.8%였고요 3분기에 14.31%로 줄어들었어요. 2021년 연간 전체로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11.9%로 오히려 또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매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한 앞으로 지난 연말에 계약한 매출분이 올해 매출로 잡힌다, 반영이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레키로나주가 이제는 뭐 계력이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만요,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은 이 레키로나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알턴이 빠진 거죠. 속 시원하다, 이런 관점으로도 한편으로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헬스케어 쪽으로 넘어가 있는 레키로나주는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작년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간의 공급 계약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제는 본업에 더욱더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보도자료를 또 오후에 발표를 했는데요, 뭐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좋은 이야기를 회사 측에서 보도자료를 내도 시장에 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감리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마무리되기 전에는 아무리 어떤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주가에는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오늘 시장도 많이 빠지고 주가도 많이 빠지니까 오후에 회사 측에서 보도자료를 내기는 했는데, 물론 내용은 다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지만 타이밍상 지금은 먹히지 않는다. 감리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고, 지금 중요한 것은요,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특히 미국 시장이잖아요. 램시마이서시도 미국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유플라이마도 내년에 미국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바이오 시밀러가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그동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경쟁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더 치열한 경쟁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미국 시장에 갔을 때 특히 유플라이마는 내년에 고농도이긴 하지만 또 경쟁자가 생겼잖아요. 알부텍이요. 그리고 교차 처방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본업 쪽에서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회사가 잘 하고 있겠지만 본업 쪽에 더욱더 치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도자료든 뭐든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회사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154억 매도였고요, 자사주 3만주 매수를 했습니다. 공매도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고 외국인들 10만주 이상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헬스케어 외국인들 31억 매도 우위였고요, 자사주는 25,500주 매수를 했습니다. 공매도가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고요, 외국인들 52,000주 매도, 기관들도 55,000주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는 JP모간 쪽에서 주력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제약은 외국인들이 19억 매수 우위잖아요.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는 레키로나주에 대한 국내 신규 공급이 중단된 것이 뭐 악재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공매도는 9,600주로 줄어드는 모습이잖아요. 외국인들 24,000주 매수, 기관들도 18,000주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 다 시장 전체가 안 좋은 상황 하에서 레키로나주 이야기 심리적으로 안 좋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보다 더욱 많이 빠지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만 것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요, 감리가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저께 연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이었잖아요. 감리가 약간 늦추어지긴 했지만 3월 내로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 기간까지는 시장 상황이 또한 어떠한
호재가 나오던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중간에 감리 문제가 무혐의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어쨌든 결판이 나와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기간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한편으로 이 과정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실적 측면에서의 기대감 무엇보다도 실적 측면이 올해는 좋아진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자, 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